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4일 화요일 저녁 8시 22분입니다. 미국장 하락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요. 유럽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갭상승 출발을 하긴 해서 장 초반엔 분위기가 좋았는데, 제가 영상 녹화하기 시작하기 좀 전부터 갑자기 어떤 매도세가 등장을 해갖고 보합 부근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죠. 왜 그런지는 솔직히 잘 못 찾겠어요. 딱히 어떤 뉴스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선물도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재료는 없어 보이는데 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S&P 30분봉인데요. 이 시간대에 갑자기 확 급락했죠. 그러니까 한 1시간 반쯤 전에 한 밤 7시쯤 한국 시간으로 7시쯤 갑자기 급락을 시작한 거죠. 왜 급락을 했나는 아무튼 잘 모르겠다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요. 근데 아무튼 조금 전이 아니고요. 이제 조금 후에 이제 미국에서 물가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긴 합니다. 일단 물가지표 발표되기 전에 시장이 저렇게 갑자기 특별한 재료 없이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 PPI를 재료로 해서 또 다시 상승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하여튼 그 재료를 못 찾았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어쨌든 오늘 밤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어쨌든 오전에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무튼 오늘 밤에 미국 주식시장은 제가 봤을 때 숏에 유리하려면은 이 갭상승 출발하는 게 어쨌든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국이 개파락 출발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장중에 이 숏을 보거나 아니면 앞으로 추세적인 숏을 보는데 별다른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일 밤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이벤트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벤트 직전에 지나치게 많이 힘을 써버려서도 안 되고, 그죠? 제가 원하는 어떤 숏을 보는 그림은 회의 직전까지 이렇게 저항을 누적시키는 그림만 보여주는 거죠.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재료가 나오면은 그 재료를 가지고 빵 터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제 입장에서죠. 숏을 보는 입장에서 오히려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밤에 차라리 시원하게 급락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관점에서 아무튼 오늘 밤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개파락을 심하게 한다, 이 정도면 저는 개파락이 심하다라고 볼 거거든요.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중요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대충 16,000, 16,400 이런 자리들인데 16,000을 이렇게 갭으로 이렇게 출발한다, 16,000 부근에서 갭으로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이 자리가 어떤 지지선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그냥 빨리 자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야근한다라고 말은 써놓긴 했는데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빨리 잔다라고 해도 내일도 조금 좀 움직여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튼 내일 같은 경우는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FOMC 회의를 가지고 장중에 마음껏 장난칠 수도 있거든요. 그죠? FOMC 회의 직전에 예를 들어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가 FOMC 회의인데 새벽 2시 반까지 갑자기 미국 주식시장이 폭등을 해가지고 또 16,400에 바싹 갖다 붙여요. 그러면 제 생각엔 또 어떠한 숏의 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밤, 내일 밤 조금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 요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숏 포지션이 됐든 롱 포지션이 됐든 간에 아무튼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좀 오늘 밤 내일 밤 집중을 하긴 해야 되겠죠. 어떤 포지션을 원하시든 간에 오늘 밤 내일 밤 미국 주식시장 보시는 분들께는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런 이야기를 드렸고, 참 해외 시장 보다가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저도 방금 전에 이게 보이길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국제유가거든요. 국제유가 같은 것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등시 매도 전략을 써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저항이 자꾸 누적되고 있습니다. 72달러? 대략적으로 요 어딘가에서 저항이 누적되고 있죠.
그리고 저항이 제법 오래 누적됐어요. 이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저항이 누적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큰 관점에서 보자면은 여기 어딘가에 어떤 한 저항 뭉태기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저항이 한 뭉태기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저항 뭉태기를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해서 요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렇게 쭉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반등다운 반등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나온 건데, 만약에 반등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레벨이 어디냐고요? 여기보단 낮죠. 여기 정도 레벨이 한 75달러, 73달러, 75달러 요 정도 되는 가격대인데, 지금 보시면 이번엔 72달러대에서 지금 지금 72달러대에서 지금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겠어요? 어떤 교과서적인 뭐 삼산 패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 둘, 셋, 고점 3번. 근데 여기 있는 고점이 여기보다 더 낮다면은 좀 분위기가 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패턴, 그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공부하실 때 뭐 패턴 분석 이런 것도 좋긴 한데요. 아무튼 주식시장이나 이 금융시장은 이 생물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슈팅들이 나오고 이런 생물 같은 특성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나 어디 뭐 유튜브에서 무슨 패턴이 중요하다더라 라고 하면서 패턴을 봤어요. 그럼 그걸 딱 외우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그런 그 패턴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패턴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 속 의미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삼산이라고 한다면은 왜 삼산이 나오면은 이런 주가의 흐름이 안 좋은지라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저항이고 여기보다 낫다라든가 이런 좀 단순히 여기 이렇게 비교하니까 삼산이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이제 주식시장에 빠진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아무튼 좀 내부적으로, 그죠? 분석을 좀 해보면서 하여튼 뭐든 암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생물 같은 시장에서, 그죠? 그래서 좀 지지와 저항이 어쨌든 그 모든 기술적 분석의 내재적인,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지지가 있고 어디가 저항이 있고 그런 점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석들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삼산이네, 싼 고점이네, 이런 아는 패턴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한마디를 드려보고, 아무튼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저도 슬슬 숏배팅을 해보고 싶네 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 자리까지 왔는데, 아무튼 좀 고민을 해보려고요. 저는 어쨌든 나스닥에 좀 더 집중을 해볼까 하긴 합니다. 솔직히 원자재는 좀 안 좋은 추억들이 좀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워낙 세가지고 약간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 흥미로운 자리가 되긴 할 텐데, 그죠? 네. 하여튼 저는 뭐 나스닥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다 보니까 자꾸 미국 얘기하네요.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아무튼 오늘 밤에 잘들 한번 챙겨들 보세요.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이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양봉이 개파락 출발해서 양봉이 나오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강조했던 모양인데, 이게 지금 저녁 8시 반이 아니고 이게 내일 아침 7시에 눈 떠서 보니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침 7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녁 8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먼저 이런 모양이 나와버리면 어쨌든 저는 그냥 오늘 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빨리 자버릴지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참고로 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것도 하여튼 같이 보긴 봤는데, 2년물 국채 금리가 한 0.75 부근까지 대충 올라갔다. 0.7에서 0.75 요 사이에 올라갔다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장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뭐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을 뭐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3번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금리 올리는데 0.25 단위로 움직이니까 0.25, 0.25, 0.25 하면 0.75가 나오거든요. 0.75 부근까지 올랐다 밀리는 거는 일단은, 그죠? 내년에 3번 정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미리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장 넘어가기 전에 잠시 요거 하나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내일 밤이 FOMC 회의인데요.
FOMC 회의에 좀 중요한 포인트, 관전 포인트라고 해서 적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정리 잘 해놨길래 요거 보면서 좀 이거를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조기 테이퍼링 종료할 거냐. 원래는 뭐 내년 6월 달이다 이랬는데 지금 땡겨졌죠. 일단 그래서 컨센서스는 시장 참가자들은 내년 3월쯤에 테이퍼링이 종료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도 더 빨라질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생각을 해 보자고요. 조기 테이퍼링 할 거냐 말 거냐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건 뭐 뻔하겠죠. 사실 이런 부분은 별로 주목받진 못할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기 시작했으니까 요거는 뭐 그냥 이런 거는 간단하게 그냥 패스하고요. 이거 그죠?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 제가 봤을 때 뭐 완전 고용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약간 좀 묻힐 것 같고요. 시장 참가자들은 그러니까 조기 테이퍼링 종료 여부하고 금리 인상 힌트 요거에 관해서 좀 요거에 대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죠. 이거 보면 돼요. 이거 점도표 살펴보면 됩니다. 아무튼 뭐 여기 길게 말이 써놨는데 1번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4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숫자를 주목하자. 숫자. 파월의장이 뭐라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일단 그 사람의 의견일 수 있고, 우리는 FOMC 회의 결과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으면 점도표 살펴보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점도표가 뭐 거부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이거는 딱 객관적으로 나오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뭐 점도표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뭐 잘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좀 자세히 시장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번 FOMC 회의에서 나왔던 점도표를 미리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FOMC 점도표가 나올 건데, 점도표 나오고 나서 그 점도표하고 예전의 점도표하고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준의 생각이 더 긴축적으로 가는지, 뭐 얼마나 더 비둘기적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직접 비교해 보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사 이런 거 뭐 기자들의 뭐 이야기, 뭐 증권사들의 전망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점도표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투자자가 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들 드렸고요. 오늘 아시아장 간단하게 좀 대충 그림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자면은 뭐 일본도 하락 마감하고 그랬네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하락 마감하긴 했고요. 아무튼 근데 이런 모습들은 회의 전에 이렇게 빠지는 것들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대부분 이거 중국 상해종합인데요. 이게 뭐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구간들을 다 보시면 꺾이기 직전엔 웬만하면 몇 거래일간 확인을 합니다. 그죠? 몇 거래일간 특정 자리들을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고 나서 꺾이는 게 보통이에요. 지금 보시면 하루죠. 하루 만에 이거 확인했다. 솔직히 저 신뢰도가 낮을 것 같아요. 오늘 빠졌던 부분은 다시 좀 되돌렸다. 뭐 빠지더라도 다시 좀 확인을 했다가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칫 이런 거 확인하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 일단 제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보인다는 느낌입니다. 또 그리고 회의 전에 중요한 이벤트 전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속임수일 가능성은 좀 있진 않아 보일까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약간 좀 예외적인 모습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위쪽에 지금 저항들이 좀 그래도 중국처럼 방금 저렇게 빠진 게 아니고 그래도 며칠간 이렇게 좀 저항이 누적되면서 빠지는 거라서 그다지 뭐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갭도 메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숏 같은 경우는 뭐 전망이 괜찮아 보인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폭락도 하지 않았고, 그죠? 아래 꼬리 적당히 달고 중요한 지지선 여기잖아요. 이날의 종가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날의 종가가 지지선이니까 지지선까지 다시 회복했으니까 뭐 너무 에너지를 쓰거나 이런 것도 딱히 폭락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죠. 적당하게 힘을 잘 보여준 뭐 그런 하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 살펴봤고요. 오래간만에 위안화 한번 보자면은 뭐 사실 지금 굳이 봐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 전저점 자리였죠. 전저점 자리에서 이 부근에서 막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FOMC 회의 끝나고 나면 움직여 주겠죠. 일단은 뭐
일단 지난번 나왔던 이 장대 양봉에 힘입어서 외화 지준율 인상 때문에 만들어놨던 이 장대 양봉 주변에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성 미정인 것 같죠. 달러 인덱스도 방향성 아직까지 뭐 보시다시피 삼각 수렴형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요. 이런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이제 같이 보자면은 85원 오늘 저항 하나 확인하고, 뭐 77원, 85원 요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는 거. 다들 어떤 큰 이벤트 FOMC 회의를 앞두고 몸살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특별한 이야기 할 거 없고 이제 한국 주식시장 볼 건데, 오늘 뭐 한국은 그 392 테스트를 잘 하긴 한 것 같아요. 코스피 입장에서요. 코스피 이야기인데요. 이 30분봉 같은 거 잠깐 보시면 392가 대략적으로 여기죠. 392를 장중에 아주 많이 테스트했습니다. 아주 많이 테스트해서 이거 넘기 어려운 저항이야 라는 거를 굳건히 잘 확인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이러한 어떤 테스트가 저항 테스트가 무사히 긍정적으로 잘 끝난 것 같다. 제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는 거죠. 주식 상승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저항을 확인하면 골 때리는 거죠, 이거는. 아무튼 숏을 보는 입장에서 제 입장에선 일단 뭐 좋아 보인다. 392가 저항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잘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윗꼬리도 좀 길게 달렸죠. 그러니까 갭 하락 출발을 좀 많이 했는데 이거를 좀 거의 되돌렸다는 거, 이것도 솔직히 좀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보시면 갭을 별로 안 만들고 있어요. 갭을 잘 안 만들고 있다는 점, 하락하면서도 갭을 잘 안 만들고 있다는 점이 일단 제 입장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390이라는 자리가 아무튼 이렇게 안정적으로 몇 번 하루에 한 3번 가까이를 테스트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안착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는 뭐 400에 대한 테스트 이런 거는 일단 좀 잠깐 잊으셔도 될 것 같고 잠시 좀 이제 안심해도 되는 그런 구간까지 오지 않았냐 싶긴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FOMC 회의 직전이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FOMC 회의 직전에 이미 한국은 너무나 건전하게 어떤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면 풋옵션들이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너무나 잘 살아났고, 오늘 뭐 급락하면 풋옵션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오늘 코스피가 급락해버렸으면 풋에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오늘 급락한 것도 아니고 오늘 그냥 보시다시피 적당하게 잘 마감했어요. 적당하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적당하게 잘 마감됐다고요. 변동성 지수들도 딱히 그렇게 치솟지도 않았고, 풋옵션들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고, 콜옵션들도 적당히 잘 죽었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어떤 방향전환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지 않나 싶어요. 방향전환은 끝났다고 인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회의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방향전환이 끝나 있다. 그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코스피 미래가 좀 암울해 보인다는 거. 아무튼 그리고 방향전환이 되어야 할 때 지금 너무나 방향전환이 잘 돼가지고, 보시면은 요즘에 이거 뭐라고 하나요? 이거 뭐 하여튼 그 더러운 패턴 있잖아요.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더러운 패턴. 결과적으로 이 더러운 패턴 안으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니냐. 다시 이 패턴이 또 완성대로 가는 게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좀 하긴 했고요. 제 생각에는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막 지나치게 막 어이없는 폭락, 막 하루에 막 선물 막 15포인트씩 빠지고 막 이런 거 아니면은 별일 없으면 그냥 여기 있는 이 패턴 그대로 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콜옵션 측면에서도 그래요. 보시다시피 오랫동안 이 개인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죠? 콜이 또 죽고 있는데, 얘도 결과적으로 우하향 추세에 계속 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안 그래도 하락 추세 중인데 보시다시피 위에서 이 쌍고점 비스무리하게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내니까 견디기가 좀 어렵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맨날 박스권이니까 딱히 할 말이 없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죽었어야 될 자리인데 일단 상승 마감해서 죽지는 않았네요. 근데 아무튼 얘는 거래량은 좀 작아서 조금 좀 수상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좀 드네요. 그래서 이런 점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그죠. 좀 전에 봤죠. 85원에 저항 확인했다라는 거, 요 이야기 드렸고요. 뭐, 더는 드릴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까 해요. 지금 뭐 어쨌든 코스피도 결과적으로 이 좁은 이 400, 뭐 대충 380, 400 요 안에서 계속 아직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 뭐 어떤 물론 기술적 분석들 중요하죠. 뭐 어떤 패턴이 나오고 뭐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뭐 이런 점들, 보조 지표들 이런 것들 굉장히 다 중요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좋은데요. 솔직히 이 지금으로선 그렇게 막 자세히 이게 보는 게 큰 의미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게 어차피 장대 양봉 하나 나오면은 그런 기술적인 분석들 싹 다 하루 만에 방향 바뀌어버리고, 장대 음봉 나오면은 또 하루 만에 싹 다 또 방향 바뀌어버리고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이벤트 앞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 놔두고 이런 박스권 안에서 이러고 있다 그냥 큰 기대 않고 그냥 힘 빼고 나서 가만히 그냥 종가 정도나 우리 한 번씩 체크하면서 시간 잘 보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의 어떤 에너지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죠? 그 사람마다 이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으면은 정신적으로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리 잘 하셔야겠죠. 이게 마라톤이 아니고, 참 이게 그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다 보니까 그런 체력 관리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써야 될 때서 쓰자고요. 힘을 써야 될 때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400부근까지 올라왔다. 이런 데선 좀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힘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일단 그런 자리는 벗어났으니까 힘 좀 다시 빼시고 스트레칭 좀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